그 전에 봤듯이 이게 전에 사고나 질병이 있었으면요, 이게 이제 뭐 계약을 되냐 또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냐 이런 논쟁이 막 생기게 됩니다. 고지의무 위반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어떤 걸 하냐면 요즘은 나오는 게 이제 간편보험이라는 게 나옵니다. 특히 이제 325 간편보험이라는 게 나오는데, 어디 눌렀더라? 네. 그 펜 뒤에 거를 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25 간편보험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의미를 보면 이거는 결국 이제 병이 걸린 사람들도 간편하게 심사를 해서 그 고치하고 그 병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도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은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건강검진을 포함해서 다음에 갈 때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라는 걸 물어봐요. 그래서 입원이 필요한 소견이나 수술 필요한 소견 또는 추가 검사가 필요했느냐 3개월 이내 이걸 물어보게 되고, 또는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제왕절개술을 포함해서 이런 의료사실 행위가 있었느냐를 물어보게 되고요. 최근 5년에 암이라든가 이런 큰 병들에 대해서 걸린 게 있느냐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없다면 고지를 하면 웬만하면 보험을 받아주겠다. 그리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대신 보험료는 좀 비싸죠. 그래서 이제 질병이 있었던 사람들, 기왕증이 있었던 사람도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가 돼가고 있고, 점차 뭐 삶도 없어지고 뭐 이것도 없어지고 5년 이내 암 문제만 없으면 암만 안 걸려 있다면 받아주는 초간편 보험이라는 걸로 발전돼서 지금 보험이 계약이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이제 주택 가장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시간이 되겠죠. 어떤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좋으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여러분들은 보험을 해약을 하면 왜 손해를 많이 볼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보험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런 걸 해보면, 먼저 영업보험료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는 만약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위험보험료 뭐 한 5만 원일 수도 있고, 적립보험료 3만 원일 수도 있고, 차업비가 한 2만 원 이렇게 해서 10만 원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요 위험보험료는 병이나 사고가 됐을 때 보상을 해주기 위한 돈이고, 적립보험료는 해약이나 만기가 됐을 때 돌려주는 해약이나 만기가 됐고 돌려주기 위한 돈입니다. 이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운영비가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없어지고, 두 개는 없어지고, 요거는 저축 기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럼 해약을 하면 요 돈은 없어져도 되는데 요거는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년이면 12달이니까 12개월이니까 36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1년 이에 해약을 해도 이 돈을 이렇게 돌려주지는 않고 10만 원만 돌려준다든지 안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을 10년을 유지하겠다 또는 20년을 유지하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계약을 했잖아요. 여러분이나 계약자하고 보험회사, 이것을 어긴 사람이 계약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손해를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려준다는 돈인지 않냐. 그런데 요 미상각 신계약비라는 건데, 요 사업비를 영업하는 사람이라든가 보험회사는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낸 10만 원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하는 것이 만약에 30만 원이다. 그러면 36만 원이니까 빼고 나면 6만 원만 돌려줘야 되는 이런 이론적인 얘기가 나오게 되죠. 이게 만약 40만 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4만 원 물어내야 된다, 토해내야 된다는 이론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아직 신계약을 하느라고 들어갔던 돈을 아직은 까지 못했다. 그리고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해약이 했습니다.
때 본전을 못 찾는 이 돈을 못 가져가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보험 계약은 상당히 깁니다. 1년짜리 자동차 보험이나 소멸성 화재 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이 되고 계약이 되지만 장기 보험으로 우리가 보장성 보험이라든가 종신보험이라든가 생명보험은 깁니다. 또 금액이 커요. 여러분들 사실 10만 원씩 20년을 내면 2,4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240개월이고 만약에 20만 원씩 20년을 낸다고 하면 4,8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계약을 그런 큰 계약을 해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은 사회 초년생이라 안 해본 분도 계실 거예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기간도 길고. 그래서 대신 여러분들은 또 4,800만 원을 내지만 보험회사는 4억 8천을 책임지는 이런 또 큰 금액입니다. 또 이런 것들은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약할 당시에 좀 신중하게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 해야하다라고 손해를 본다, 그리고 보장 금액도 커다, 또 계약 기간이 길다, 그러니까 신중을 하자. 그래서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 생각해서 고민해야 되는가. 그래서 크게 위험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치명적 위험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만약에 사고나 병에 걸리면 파산을 하는 정도.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자동차 사고를 했는데 돈 많은 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야 뭐 100억 1조가 괜찮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10억을 물어줘야 된다고 하면 배상해야 된다고 하면 감당이 안 되죠. 내가 공장을 갖고 싹 탔다든지 또 여러분이나 제가 두 다리가 잘려서 더 이상 활동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것들은 치명적이에요. 두 번째가 중요한 위험은 뭐냐면 또 이런 개인차가 있죠. 개인차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 만약에 암에 걸리거나 뇌졸중 걸려서 한 5천만 원 정도 치료비가 나온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적금을 해약을 하거나 적금을 없애거나 또는 대출을 받거나 어디 빌려오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 되는 정도의 위험은 중요한 위험이에요. 나머지 일상적 위험은 살다가 보면 뭐 여러분들 생활비 용돈 보험에 사용할 수 있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100만 원, 뭐 200만 원, 50만 원 정도 이 정도면은 그냥 생활비만 좀 아끼면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위험을 해결할 것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위험을 다 보험으로 해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일단 이렇게 위험이 있다. 그래서 치명적 위험을 발생했을 때는 감당이 안 되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 두는 것이 보험이죠. 최소한 더 중요한 위험도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물어볼 때 그럽니다. 혹시 하루를 입원을 하면 일을 못하면 문제 생기나요? 안 생기죠? 한 달은 어떤가요? 조금 생기나요? 3개월이면 어떤가요? 좀 많이 생기나요? 만약에 영원히 일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상상하기도 싫죠? 그럴 때는 이런 위험이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위험에 따라서 우리가 대비책을 어떤 기준을 할 건지를 생각을 했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상황, 가입자에 관련해서 고려해야 될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력이에요. 여러분들의 경제력, 재산 상실 이런 거. 물론 이 본인의 경제력도 있지만 재산 상실도 있지만 부모 찬스가 있잖아.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부모의 재산 상태, 가족의 재산 상태 그런 거죠. 또 월수입이 고정적인 사람이냐 아니냐. 너 돈을 어쩌다 한 번 하면 막 계약이 막 들어오는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냐 아니면 매월 일정하게 들어오느냐.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가족 사항에 대해서 또 부모의 재산도 필요하지만 내가 부모가 됐을 때 자녀 독립은 언제 시킬 건가?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 여러분 독립을 언제 시켰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켰어요? 대학 졸업하고 시켰어요? 취업하고 시켰어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결혼할 때까지
집까지 마련해 준다고 책임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의 입장이고 결혼 안 한 입장이라면 그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부모가 됐고 또 독립할 시점이라면 언제 은퇴할 것인가. 은퇴를 40세에 하겠다, 뭐 50세에 하겠다, 사람마다 다른데 70세에 하겠다. 이때까지 하면, 은퇴를 하면 수입이 중단되거나 낮아지겠죠. 이것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은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일을 할 것인가, 결혼할 것인가. 결혼하실 거예요? 네? 남자친구 있어요? 네, 그러면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 키울 것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되겠죠. 다음은 이제 요까지는 고민을 했다면, 이제 보험 상품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뭐 보장은 또 납입 기간을 따져봐야 되겠죠. 아까 이 은퇴식이라는 거 여러분들 고민해서 얼마나 들어가냐고 하고, 보장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래서 평균 수명이 무진장 길어져서 100세 시대, 110세 시대, 여러분들 뭐 120까지 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보장을 받을 거냐? 죽을 때까지 보장받는 상품이 있을 것이고, 뭐 80세, 90세, 100세까지 하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기간이 길면, 보장 기간이 길면 보험료가 올라갈 것이죠. 또 보험금은 또 얼마를 받을 것이냐.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착오로 일을 할 수 없어서 평생 활동할 수 없을 때는 얼마를 받겠냐, 1억을 받겠냐, 2억을 받겠냐, 10억을 받겠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반드시 보험료와 연결이 되겠죠. 아까 봤던 이런 위험들을 다 할 것이냐, 이것만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형편에 따라서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상품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품이냐. 사실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낸 돈에 30개월치, 50개월치 뭐 이렇게가 사업비를 빠져나가는 좀 보험에서 도둑놈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겠죠. 보험에서 도둑놈 소리를 듣게 된 것은 일본 사람들이 동양 척식 주식회사 만들고 도망갔을 때, 그래서 도둑놈 소리 듣고요. 6.25 때 우정부 우체국에서 보험을 했는데 6.25 나다 보니까 아무도 해줄 수 없고 또 도둑놈 소리를 듣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도둑놈이 아닌 보험회사가 도둑놈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 예정 사업비가 너무 높다 해서 상품마다 또 다른데, 이윤이 지금 무슨 양 같죠? 2%, 1% 이렇게 하는데 최저 이익을 얼마나 보증해 주느냐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납입 면제 기능, 아주 중요합니다. 보험료를 내가 20년을 내기로 했는데 제가 3년이나 5년 있다가 암에 걸렸어. 납입 면제 기능이 있다면 이거를 안 내고도 보장을 계속 받는 상품이 있고요. 또는 어떤 거는 돈을 낸 것으로 쳐줘서 해약을 해서 해약한 것까지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똑같이 납입 면제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뒤로는 안 내고 보장받는 건 똑같은데, 보험회사가 대신 돈을 내주는 기능이냐 아니면 안 내주고 보장을 해주는 기능이냐, 이것도 살펴봐야 되고요. 또 암 같은 경우는 면책기간, 뭐 자살했을 때는 2년 이내에 자살하면 안 준다 이런 것들고, 암은 보통 90일 안 주는 케이스가 있죠. 또 뇌졸중 뭐 이런 것도 뭐 함부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책기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따져서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끔, 또는 가족의 형편에 맞게끔, 자녀에 맞게끔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유형 세 가지를 어떤 것들을 다 커버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돼요.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할 수가 없어서 어떤 보험 설계사를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점점 보험료 커지다가 보면 나중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되죠. 방송에서는 또 많이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종합적인 고민을 하지 못하고 쪼가리 보험을 들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다 보니까 많은 증권을 가진 사람 수십 개씩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종합예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험은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병명은 범위가 크지만 아주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과 땅에는 상해 질병 분류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3대 질환은 암, 혈성, 휴유관, 뇌혈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어들을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소외감, 고해감, 원바람, 전이암, 재바람, 장염, 개소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약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다 볼 수는 없겠죠? 오늘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진단은 진단 확장은 뭐 MRI라든가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대, 뇌 전선화 단층 자장, CT, 자기공명 MRI, 뇌혈관 조형술 이런 것들. CT로 심장을 찍으면 심장의 모습이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뭐 이런 뇌혈관 조형술이라는 약을 먹고 형광물질을 넣고 찍으면 혈관이 그대로 다 나와요. 심장 관상동맥도 맥힌 단맥도가 다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해서 진단을 검사를 하고 진단을 결정한다. 이런 내용들이 약관에 다 나옵니다. 또 대장 전막내암의 예시인데요. 약관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막 하층, 전막 분층, 전막 불증, 상피내염증, 아까 상피내암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만 있으면 그냥 뻗대내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전부 이제 근육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안 들이죠. 요런 걸 가지고 여기가 뚫렸을 때 여기에 있을 때 이게 대장에 있는 점막이 문제가 됐을 때 이게 암이 상피내암이냐 아니냐 소외감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게 되는 거죠. 한번 참고로 한번 암세포를 한번 보도록 하면요. 여기가 그 일반 세포는 이렇게 가지런합니다. 갈비라고 보면. 그런데 이렇게 암세포는 여기가 이렇게 불규칙합니다. 그럼 암세포가 지저분하게 생겼죠? 그래서 암세포, NK세포라는 뭐 T세포 이런 것들이 암세포에 싸우는 아주 좋은 유익한 세포죠. 우리 몸속에는 항상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워서 이기니까 다행히 발전을 안 하는 거죠. 그럼 암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해서 뭐냐? 영양 공급을 혈관으로부터, 혈액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공급을 받지 않고 옆에 있는 세포를 통해서 잡아먹는 식인세포가 결국은 암이 되는 거죠. 이게 커지면 이제 대책이 없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퍼져나가서 잡아먹는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치명적 파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리암, 더 이상 고기만 있는 거, 갑상선암 캡슐을 쓰듯이 고기만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제자리암입니다. 암은 식인세포다. 그래서 옆에를 잡아먹으면서 영양 공급을 해서 증식해 나간다. 이게 이제 암입니다. 그래서 암 분쟁에 대해서 어디까지 아까 봤던 내장 연망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깊이 있게 싸우고 좀 이런 판례들도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는데 이렇게 병명 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치열하게 싸운다. 그런 거 알아보시는 거고요. 그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보면 질병 분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순환기 계통 질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뇌혈관 이런 것들이 혈관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순환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환계통 질환을 치면 이렇게 치면 이게 크게 이제 확대를 해봤어요. 그래서 치면 I00부터 I99까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허혈성 심질환이 순환계 중에서 I20번부터 25번까지가 허혈성 심질환. 그 다음은 I22 협심증, 아까 제가 걸렸다는 협심증하고 급성심근경색, 흥합병증이죠. 그래서 급성심근경색이라고 가입을 하면 요 세 가지만 되는 거고 허혈성 심질환 하면 요 세 개에다가 요거
두 개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할 때 허혈성 심질환이라면 광범위하게 보장을 받는 거고 급성 심근경색이라면 적게 보장을 받는 거죠. 물론 허혈성 심질환 60번, I20에서 60번, 25까지 6개를 한다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내리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I23을 치면 여기 합병증에 중에 또 뒷자리가 또 1, 2, 3, 4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23이면 잘린 것들이 다 부족하는 거죠. 이렇게 구성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은 질병은 이 질병 분류 코드에 따라 보장이 된다.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이죠. 그래서 뇌혈관 질환을 보면 자, 뇌혈관 질환을 보면 이제 그 I 60번부터 69번까지 있습니다. I 69번까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배단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출혈 이렇게 있고요. 뭐 경색이 있습니다. 또 출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고 우리가 뇌혈관 질환 속에는 뇌경색과 뇌출혈 플러스 기타가 있어요. 그래서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쳐서 우리는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뇌혈관이 뭐가 혈전이 많이 쌓여서 막히면 이거를 우리 뇌경색이라고 하죠. 그럼 이제 막히니까 어때요? 혈관이 통하지 않으니까 뇌세포가 괴사를 하겠죠. 그래서 이 괴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뇌경색이 되는 거고 이게 막혀서 터진다면 뇌출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졸중으로 보험을 가입했다면 이 두 가지만 되는 거고 어떤 분들은 뇌출혈만 가입되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이라고 광범위하게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보험료는 비싸다. 그래서 뇌출혈이나 뇌졸중으로만 줬을 때는 일부만 보장받는다. 요거를 아시고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유막 가출혈 치면 마찬가지로 뒤에 이렇게 쭉 번호가 I90-1, 2, 3, 4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근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런 거를 보면 이거는 이제 생명보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보면 생명보험은 앞에서 봤던 이 세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보장을 해주고 보험을 지급해요. 그런데 손해보험은 이게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상명 내란 이런 것들은 안 된다. 또 뭐 동호회 활동으로 앞에서 봤던 패러글라이딩이나 이런 걸 지역적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면 안 된다. 전문용말 뭐 이런 것들이 선박 승무원 오답부터 뭐 이런 것들이 오토바이 이런 거 종지에 대한 것이 안 된다는 것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상해보험에 관련돼서 죽거나 죽는 보험, 사망보험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생명보험이 좀 광범위하다 보장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신진상실 자신을 해친 경우 지급한다. 고의로 해친 경우는 안 된다. 보험 수익자 보험금을 탈라고 아들이 아버지 죽였을 때는 안 된다. 그런데 아들이 죽이다 그러면 둘 중에 한 분은 보장받는다. 계약자가 고의로 피부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아버지가 계약을 했는데 엄마를 해쳤다. 그러면 안 된다. 나머지는 갖고 여기까지 갖고 밑에는 손해보험은 없다. 보험료 납입 방법이 이제 지금은 또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제 먼저 자연보험이나 평균보험료라는 말이 있는데요. 원래는 그 질병 같은 경우에는 상해는 뭐 애들이 더 위험합니다. 오히려 막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질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이를 먹다가 여기 한 65세나 이렇게 되면 갑자기 보험료가 올라가요. 그때부터 죽을 확률이 많아요. 사람이 죽는 확률은 질병으로 죽는 게 뭐 한 90% 전체 자살 뺀다면 그다음에 사고로 죽는 것은 1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 병 들어 죽는 확률이 90%는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낮은 보험료에다 나이 먹고 갑자기 내라면 어쩌면 안 되니까 이렇게 평균 삼아서 내라. 또는 요때까지만 이렇게 잘라서 내라. 이렇게 평균 보험료 방식. 그걸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있는데요. 갱신형은 비갱신형은 그냥 똑같은 보험료를 계속 내는 거예요. 약속한 기간, 10년, 10년, 20년. 그런데 비갱신형은 이게 이제 3년마다 바뀌는 경우도 있고 5년마다 바뀌는 경우인데 그때마다 계약을 새로 하는 걸로 보험을 갑니다. 만약에 그때 10대 10년이다, 10년 동안 1년이다, 이로 단위로 할 수도 있고 3년 단위, 5년 단위, 10년 단위인데 10년 단위로 계속 변경이 되겠죠. 물론 내려가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올라가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다음은 이제 요거는 순수보장형과 우회지 상품인데요. 일반형 상품은 이렇게 해약 환급금이 이렇게 쭉 늘어나다가 계속 이때까지만 납입을 하면 보장만 받다가 안지에는 빵이 영원이 됩니다. 그런데 무해지 상품은 해약을 해도 요 납입 기간 동안에는 해약을 해도 납입 기간 때는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납입이 끝나고 나면 요때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일반형 상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보험료가 무해지 상품병은 보험료가 낮겠죠. 대신 중간 해약하면 한 푼도 안 줍니다. 그런데 무해지 상품병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20년을 하게 되는데 10년 만에 돈을 못 내게 된다. 한 푼도 못 받는 거죠. 만약에 10년을 내렸다면 요만치를 보장을 받게 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요 중간 형태를 택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게 이제 저해지 상품. 그래서 만기한국병 그래프는 요거를 보면 이렇게 만기한국금이 이렇게 가다가 가는데 이때까지는 무해지 상품 빵에다 높다. 돈 낸 것에 비교하면 돈 낸 것 기준이 됐을 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세 가지를 한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세 가지를 한 표로 만들어 봤는데 먼저 일반형 상품은 이렇게 돼서 해지한 것들이 보장기간대는 다 없어지는 건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맨 아래 녹색은 무해지 환급률이 높겠죠. 하나도 못 받다. 저해지 30%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까지는 해지한 것들이 좀 있죠. 없지만 환급률은 이렇게 좋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20년이든 10년이든 약속한 기간 동안을 나는 틀림없이 낼 수 있어. 내가 돈을 못 벌어도 집에 재산이 많아. 아무리 해도 이건 낼 수 있어. 그러면 무해지를 선택하는 거야. 그런데 아니야. 나는 이 보장을 두개 바꾸는 싶은데 돈을 계속 내다가 만약에 못 낼 수도 있어. 그때는 환급을 받아야 되겠어. 그러면 일반형을 선택하는 거야. 그래. 좀 섭섭하니까 그래도 혜택을 좀 보고 싶어. 중간을 선택하겠다. 그 다음에 50%형, 좀 더 낮은 거 30%형 이렇게 선택해서 저해지 상품을 선택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보험료가 이게 사실은 죽음은 끝인 무해지 오징어 게임 요새 많이 하는데 그런 같은 보험료. 내가 20년을 쫙 내면 혜택을 크게 받고 못 내면 꽝 되는 이런 같은 보험인 것들이 그래서 제대로 된 환급률을 받느냐 아니냐 두 아니면 5의 상품들이 나오고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 마쳤는데 여러분 어떠신가 모르겠네. 자, 오늘 한 얘기도 좋고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질의하고 또 대답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